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또 일주일 안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걱정스럽죠? 근데 내 몸을 지키는 지킴이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할 거 뭐가 있어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가글링 꼭 하는 거. 가그린이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이물질을요, 가그린 할 때 금방 30초 안에 순삭으로 없어준대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또 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선천성 면역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비타민은 우리 몸에 너무 중요하고요. 미네랄도 너무 중요한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영양소가 하는 일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비타민 A. 백혈구 형성에 관여를 하고요. 부족 시 점막의 각질화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아토피 아이들이 피부가 맨질맨질하지 않고 거친 이유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아기 몸속에는 비타민 A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타민 A가 많아 적어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등과 팔뚝을 한번 마구마구 긁어보세요. 근데 금방 빨갛게 일어나는 사람은 비타민 A가 부족한 거고요. 마구마구 긁었는데도 한참 있다 반응이 오는 것은 비타민 A가 풍부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타민 C. 얘는 세포 내 바이러스 잡는 것에는요, 얘만한 거 없어요. 그리고 증식도 억제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인터페론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항산화 작용을 끝장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제력이 되면 마구마구 드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축적이 안 되고 우리 몸에 자기가 충분한 일을 하고 나서 오줌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단 천연 제품일 때 그렇고요. 비타민 E.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비타민 E가 세포막을 만들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에 우리 몸속에 비타민 E가 풍부할 때 좋은 세포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몸의 미네랄이요, 부족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등은 특히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철분이 부족하잖아요.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호중구, 이런 애들이 살균을 하거든요. 얘가 감소해요. 그래서 얘는 또 항체 만들 때 필요한데 항체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분 너무 중요하고요. 구리, 셀레늄 얘네들이 부족할 때에는요, 체액성 면역이 현저히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다운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아연,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인데요. T 림프구, 자연살해 세포, 대식세포, 각종 면역 기능에 모두 관여를 해요. 사실상 우리 몸은 나쁜 것이 왔을 때 몸에 쌓아 놓느냐, 아니면은 나쁜 것이 왔을 때 빨리빨리 청소해 주는 애들이 많느냐, 이런 거는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풍부할 때 몸의 정화 능력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때에는 청소부 역할을 해낸 애들이요,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단백질. 영양소 중에 으뜸이고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아야 하는 영양소예요. 예전보다
지금의 사람들이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자랄 때는 어쩌다가, 너무 가난한 얘기인가? 명절 때나 고기 먹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소를 잡으면 동네 잔치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저희 집은 토끼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토끼 고기는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정육점에 가서 너무나 많은 고기를 종류별로 살 수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그렇다면 고기를 많이 먹는 지금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백질도 종류가 있어요. 고기로 섭취하느냐 아니면 콩으로 섭취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쓰여지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제대로 된 아미노산 100%인 제품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에서 무리 없이 충분하게 흡수가 되고 받아들이고 우리 몸에서 쓰여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지방이 많은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그냥 몸에 저장만 하기 때문에 뚱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뚱뚱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눈에 띄죠. 그러면 단백질은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어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고기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때 다음날 오줌 색깔이 뿌옇게 되는 이유예요. 신장에 무리를 줬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내 몸에 빠져나가지 않고 저장이 되려면 뭐를 키워야 하냐면요, 근육량을 키워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근육량이 많아지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일 때에도 근육량이 좋고 단백질 양이 좋다면 기초 대사량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에 운동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을 하지 않고 근육을 키워놓지도 않으면서 체중이 빠졌다?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요요가 오는 것이 그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내 몸에 많이 저장이 되려면 근육의 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산소 운동은 평활근, 심근 강화, 그리고 위를 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이게 또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고요. 내부 장기에도 제대로 된 단백질을 먹었을 때 이게 심장 근육, 오줌보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방광. 전문 용어로 방광. 이런 것도 유산소 운동이 관장하는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인 거예요. 그리고 근력 운동, 골격근을 강화시켜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뼈에 붙은 근육을 탄탄하고 쫀쫀하게 똑같은 말이지만 텐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단백질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제대로 된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요, 근육, 결합조직 등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단백질 대사 균형을요, 알맞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 부족을 개선시켜주고요. 항체를 생성하고 병연군, 세균성 항원을 막아주는 거예요. 효소와 호르몬을 만들어요. 효소와 호르몬은 그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어떤 단백질을 갖다 썼느냐에 따라서 효소와 항체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부민 있잖아요. 단백질 중 알부민은 조직 내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부종을 없애줘요. 그래서 임신부한테 이 단백질이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비타민C와 함께 콜라겐,
우리가 콜라겐 먹잖아요. 근데 비타민C와 단백질을 먹으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콜라겐을요, 탱탱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뇌기능 활성화에도 단백질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단백질을 따로 할 정도로 할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